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올해 이제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서 딱 3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또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워볼 시점인데요. 내년도 전망도 속속들이 들려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앞서 보셨듯이 유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좀 흐릿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유럽에서는 돈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다소 엇갈린 흐름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 속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오늘도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경제학자들의 전반적인 전망도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시각은 벌써 3년째 틀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정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이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글로벌 총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만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레이더들도 내년에는 롱보다는 숏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산업 생산, 실제로 기업 투자와 같은 것들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요. 주가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때문이었는데 내년에도 BOJ 그리고 이 ECB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또 정책에 의해서 널뛰기가 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자산시장에서는 예상된다. 그런데 고평가 논란이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기보단 변동성을 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선진국이나 신흥국이 동반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작년 4월과 올해 10월 달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에 대한 전망에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현재 유가 급락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중요한 핵심 뭐냐면 글로벌 경제 내에서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고정자본 형성의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소비만으로는 글로벌 수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공급하고 저금리 상태를 만들어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기업 투자가 핵심이다. 기업 투자가 여전히 없다면 내년도에도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만 할 때도 사실 등수가 올라야지 공부할 맛이 나는데 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얘기한다면 투자자들의 기분은 연말이나 연초 랠리 기대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좀 성공할 만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그 변동성 장세 이어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아시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글로벌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머징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교역이 크게 늘지 않으면 수출 지향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증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또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특정 업종과 특정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에너지를 비롯한 신저가 종목군들은 계속 신저가를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도에도 업종 차별화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내년도에도 업종 차별화, 종목 차별화에 중심을 두고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엔 종목별 전략을 좀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앞선 시황에서도 살펴봤듯이 보안주들에 대한 관심은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시만텍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안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만텍이 최근에 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북한의 소니 해킹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시만텍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내년도부터 IoT가 본격화될 것이다. 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신기술들을 시만텍이 최근에 뭐 M&A를 통해서 하던 아니면 자체 기업들 내에서 하던 계속 장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메일 그 보안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에서 이 서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심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내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공격하는 이런 형태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보안 신기술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 전체가 강세를 보이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안주 내에서도 이렇게 신기술과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기대를 낳았던 2010년도에 상장한 중국의 보안주는 지금 미국에서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안주들도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내 신기술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만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은 신고가, 그렇지 못한 종목은 신저가 내지는 굉장히 주가지수 대비해서 미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만텍의 상승은 보안주의 상승이 아니라 신기술의 상승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RF 부품들의 상승이라든지 최근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미국 시장에서는 맥락을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준 씨,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많은데 막상 그걸 스팸일까봐 열어보기 맞아요. 겁난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보안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은 가운데 관심도 계속 받아갑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안주 좀 차별화 양상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떻게 추려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알렉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정보보안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나 글로벌 시장이나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규모가 다르죠. 글로벌 시장이 2017년 기준으로 30조 시장이라면 우리 시장은 2016년 기준으로 한 2조 원대에 불과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글로벌화에 성공하고 있느냐, 글로벌 고객사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거냐에 핵심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기술을 통해서 충분하게 실적을 내고 있느냐 쪽으로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보안 서비스 중에서 한 5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하는 안랩이나 이스트 소프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소업주 쪽에서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투자의 비중은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국내 정보보안 시장에서 DB 암호화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DB를 가지고 최근에 워낙 장난들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DB 보안 시장에서 K사인이라고 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30%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파스타콘과 함께 이글루 시큐리티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수익권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막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파스타컴의 고객사 동향이 점점 늘고 있고 그 늘고 있는 동향 속에서 국내사뿐만 아니라 해외사 쪽으로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스타콘 같은 경우에는 문서 보안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통제 보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차피 지금 이 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전체적인 트래픽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솔루션 사업과 서비스 사업이 동반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 글로벌사들과 전체적인 이 계약 관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쪽에 우리가 보안주들은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밸류에이션 크기가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도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의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좀 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보안주들의 리스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또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같은 흐름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전자의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스마트폰 성장과 함께 뭐 TV 시장에서 좋을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이제 결과물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TV는 죽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도 흑자는 보이지만 그렇게 큰 폭의 흑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도 제가 보기엔 별로 시덥지 않은 게 지금 LG전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3위를 잠깐 차지했다가 G4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최근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소니라든지 중국 업체들의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의 진출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이 자동차 부품 업체, 그러니까 스마트카로 가기 위한 자동차 부품 업체인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PR 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200배 가까운 PR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ADAS라고 해서 이 자동차의 전장 부품 쪽이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모비라이가 갖고 있는 ADAS 핵심 기술이 결국은 거리를 측정해서 안전운전을 돕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테슬라급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PR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진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자동차 시장의 진출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레오 카메라 개발 소식이 전해진 LG전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IT와 자동차 섹터의 협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 전반적인 이슈 점검했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초점 맞춰봐야겠죠? 네,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되는데요. 배당을 위한 마지막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